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도 그 매립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, 네. 국장님.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에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이 그 주민들의 수용 여부일 텐데요. 좀 어떻게 시원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, 지금? 네, 뭐 딱히 끌리는 이런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언론적인 정도의 대책인데요. 그 자체 매립지는 소각장이든 이제 인천시가 계획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 수용성 여부인데요. 예. 문제는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. 당장 12일 날 우리 그 자체 매립지와 그리고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할 텐데요. 예. 어떤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시가 좀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게 친환경 부분인데요. 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는 이제 생활 폐기물 소각재와 그리고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점. 그리고 이제 이 상부를 밀폐형으로 조성해서요. 이 악취나 날림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. 이런 점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기존 지금 그 수도권 매립지와는 전혀 다른 매립지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면적도 지금 12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. 한 4만 평이 좀 안 되는 거죠. 규모가 작다는 것은 이제 매립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. 이제 그래서 기존에는 그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20톤 트럭이 하루에 300대 정도 다녔는데 이 자체 매립지 부분은 이제 뭐 소각재 등을 매립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8대 정도. 그러니까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던데요.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친환경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매립지가 이제 폐기물 매립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매립지가 여전히 혐오 시설로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파격적인 좀 인센티브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인천시가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, 그러니까 뭐 친환경이다 이런 거 뭐 백날 얘기해봐야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떤 혐오 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좀 어떤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.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 결국 이제 인센티브일 겁니다. 예. 뭐 이게 들어오게 되면 뭐 친환경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.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직 발표 전이라 파격적이거나 획기적인 것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12일 날 뭐 박남춘 시장께서 발표하시면 그날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시된 거는 이제 매립 종료 후에는 이제 매립지 터에 공원과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요.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감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. 이에 더해서 이제 주민 수건 사업은 우선 해결하고요. 매립지 직접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주민 고용 등 지역 발전 활성화를 위한 이런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 좀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뭐 추가로 제시하겠다는 것이 뭐 시의 입장이고요. 네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표 당일 뭐 좀 깜짝 놀랄 그런 인센티브가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깜짝 놀랄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지 일단 좀 궁금한데. 네. 저도 하나 아이디어 내도 됩니까, 국장님? 말씀하십시오.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땅이 되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매립지 위에 공원도 뭐 조그맣게 조성도 할 수도 있고 뭐 체육 시설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주차장을 좀 넓게 만들어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다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. n분의 1로. 네. 그런 거 안 될까요? 그런 건?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.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이 매립지 후보지들이 지금 이제 이런 대도시권이 아니라 이 외곽 지역일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주차 수요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반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.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걸로
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야 네네. 그래야 주민들이 그 정도면은 하고 싶어요. 이런 네.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. 어제 예, 정진우 대변인께서 이제 그 기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요. 예.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. 매립지나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예. 이 반대투쟁위원회가 아니라 유치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파격적인 혜택을 와, 그래요?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. 유치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그 뭐 타 지역과 경쟁이 있을 때도 뭐 저희가 뭐 서명운동도 하고 막 그런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서 좀 매립지를 하게 해달라. 막 그렇죠. 이런 그 유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. 예, 아주 재미있는 얘기라서요. 그래서 어제 정진호 대변인이 그 얘기가 실현됐으면 제발 주민들께서 예.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12일 날이 이제 그 발표 날이죠. 네네. 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좀 기대가 되네요. 또 다음 소식을 좀 또 빨리 한번 가볼까요? 최근에 그 갑자기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인데요. 그런데 인천시가 뜬금없이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? 예, 먼저 이제 그 서울 9호선 그리고 인천 공항철도 간 직결 노선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김포공항역과 인천국제공항역을 잇는 이 사업은요.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. 직결 운행은 이제 한 대의 열차가 각기 다른 노선을 다니는 방식인데요. 네.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그리고 김포공항역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역 등 총 80.64km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전체 사업비 중 75%가 사용됐고요. 네. 이미 연결성 공사까지 마쳤는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서울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차량 구입을 이제 수년간 미루면서 결국은 지난해 사용해야 할 이 서울시 이 교부 전동차 구입비 222억 원은 이제 무용지물이 됐고요. 네. 이게 국비 예산은 이제 교부 2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이제 불용 처리돼서 국고에 반납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인천시의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서울시가 이 건설 운영 주체인 만큼 법적으로는 인천시가 이제 사업비 분담이 의무가 없는데. 근데 왜?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을 인천시가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반납하게 됐다. 사업이 지연된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인천시는 뭐 법적 근거도 없고요. 그리고 당연히 근거 없는 비용을 인천시가 분담할 이유가 없다. 그래서 이제 거절했는데. 이런 거절한 걸 가지고 인천시 때문에 뭐 지연된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인천시는 뭐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 뒤통수를 맞은 격인데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그 분담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온 적이 없답니다. 근데 뭐 공식적으로 해온 적도 없는데 인천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인천시 좀 황당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검단이랑 청라 쪽의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인천시가 분담을 하는데 인천시는 뭐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. 원래는 이제 추진하는 서울시에서 좀 알아서 좀 먼저 이렇게 가시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인천시를 뭐 공격을 하니까. 네, 그러다 보니까 인천 당장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주민들도 그러면 인천시도 분담을 좀 해서 해라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. 인천시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. 예. 예. 참 시정 운영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법과 원칙이 있고, 있기 때문에요. 법과 원칙도 있고 비판도 있고 칭찬도 있고 네. 참 모든 게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